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한 주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 총장님 오늘은 좀 힘이 넘치십니다. 좀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나는 일이 없으니 네네. 방송에서라도 힘을 내보자. 뭐 멋지십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후쿠시마 그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국민적 정서도. 근데 이제 어떻게 행동에 나서야 되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행동이 좀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 이제 전남 동부권역에 여수, 순천, 광양 시민단체, 뭐 노동단체들, 뭐 농민단체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전국 행동에 다 같이 힘을 모을 거냐라고 이야기가 좀 됐고,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시민 대책의 필요성이 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된 그 선전과 또는 그 홍보 내용을 매주 수요일날 국민은행 앞 그 사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그렇게 좀 진행되는데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던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 활동들 좀 집중해 보자. 그리고 그날 그 촛불 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시민 대책위를 개인이든 단체든 다 참여하는 것을 조국동 철도 노동조합 2층 사무실에서 한번 그 시민 대책 구성을 좀 해보자라고 하고, 좀 그렇게 좀 힘을 좀 모아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하나 있었고, 아직 정리화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정리가 그래요? 됐는데 날짜나 뭐 시간 같은 것은 아직은 그러니까 일단은 순천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예. 30분 연양동에서 국민은행 앞 사거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 올해 그 제외동포 청이 만들어졌잖아요. 제외동포 그 청년들 모국 연수가 매년 있는데 올해도 순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한 140여 명 정도가 2회에 걸쳐서 순천에 오는데, 순천이 국제장원 박람회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여수 밤바다까지 그 뭐랄까 그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수 YMC 사무총장님께서 밥이라도 좀 한 끼 사주시면 좋겠다. 네. 하여튼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그 이야기 하시려고 꺼내신 거군요. 방송에서 예라고 하셨으니까 밥을 사시는 걸로. 네. 김대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네, 그저께 수요일 날그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있고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 다녀왔는데요. 8월 말에 한국 YMCA 간사들이 한 250명 정도 있는데요. 여름 연수회를 8월 말에 이 봉하마을 강금원 연수원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답사차 갔다 왔는데 무궁화호로 순천에서 타가지고요. 하동 진주로 해서 바닷가로 오래간만에 여행하듯이 빗속에서 갔다 왔는데 새로운 그 노무현 기념관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자녀들하고 언제 하루 정도 갔다 오시면 참 재미날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또 일요일 날 6월 25일이죠. 6.25가 무슨 날인지 알죠? 한국 전쟁. 이미 일어난 지 73주년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서 호남 제주 YMCA 회원들 한 200여 명이 아마 비가 예상되는데요. 빗속에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좀 평화로운 민간 교류, 또 뭐 이런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상황이지만 어떻든 뭐 북미 간에 있어서 평화협정이나 군사적 협정은 북미 간의 당사자니까 할 거고요. 민간 교류나 이런 것들도 좀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좋은데요. 어떻든 이런 것들을 호남 제주 지역에 있는 회원들 200여 명이 빗속에서 뚫고 노고단 정상에서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 YMC나 여수 YMC로 연락 주시면 버스 또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평화 기행했으면 좋겠고, 비가 오면 과거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비가 오면 더 좋습니다. 우리 이선아 작가님 같이 가시도록 하죠. 네, 이용선 아나운서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걸로 하도록. 호국 보훈의 달 거의 뭐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뭐 뜻은 너무 좋은데 안전 산행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야죠. 네. 안전 산행하시기 바라겠고 무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또 주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따오기 위해서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저희가 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던 기억이 나는데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 순천대학교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학과 통폐합을 통해서 혁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존 59개 학과를 거의 절반 수준인 38개로 통폐합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학교 간 통합 계획도 눈에 띕니다. 4개 국공립대 연합체 그러니까 8개 학교가 2곳씩 통합 계획을 냈고요.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순천대 총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이병훈 총장께서 목포대, 전남 도립대와의 통합 논의를 꺼냈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또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김석 총장님, 네네. 그 지정이 된 것은 어쨌든 간에 잘 됐다고 봐야 잘된 됩니까? 일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서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그 대학 교육의 그 초창기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국립대학이나 지역대학과의 지자체와의 연계, 그러니까 국가가 일정 부분에 계속 재정을 지원했던 문제를 조금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정책들이 수립되면 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유치원부터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은 대학생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대학들을 다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그 위기는 다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간에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그러니까 각 지역의 중요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정부 들어서 글로컬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순천대학교가 일단 이 글로컬 대학에 대한 예비 지정된 것은 상당 부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이제 노광규 시장도 일단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예비 지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좀 있는 것은 지역과 대학이 이번을 기회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상생 방안도 만들어내고 이 1,000억 원을 5년 동안 지원받으면서 단순하게 학교에서 자리 지키고 학과 통폐합 한다고 하지만 학과 통폐합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이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을 좀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또 1,000억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으로 그러니까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으로 물론 계획하고 있긴 않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자치단체와 대학과 지역 구성원들과 이 글로컬 대학 30에 대한 전방위적인 나름대로 좀 상생방을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만의 산소 호흡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로는 이 글로컬 대학 30 정책이라는 것이 지방 대학 길들이기다라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었고 통폐합의 정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나눴었고 우리나라 지방 대학의 문제를 정부가 지자체로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 배도 잘 된 거라고는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충남대하고 경북대가 빠졌지만 예. 지방대 중에서는 국립대가 우선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될 대학은 되었 행태다 결과가.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작은 국립대들은 순천대하고 안동대 제외하고 다 떨어졌지만 어떻든 될 대학이 된 측면이 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예전부터 대학 서열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학 서열화를 주도하는 것이 국립대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서울대를 정점으로 지역 단위로는 지역의 거점 대학들, 거점 국립대학이 이런 대학 서열화의 중심축이었는데요. 지금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 논쟁 속에서 결국은 정부는 좀 국립대를 통폐합하자는 의견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걸 대학 구성원들 반발 때문에 말도 못했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근데 사실상 이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 속에서 대학 스스로가 통폐합을 가지고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돈 받고 싶으면 너희들이 안을 내 이렇게 얘기를 안 냈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통폐합을 주도했던 국립대에 우선권을 줘버린 거거든요. 사립대는 결국 사립대도 통폐합 논의가 있었는데 사립대는 법인 내에서의 대학 통합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사립대학은 차라리 통폐합을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빼버린 건데 저는 어떻든 여전히 줄 세우기는 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심사 배점표에 딱 집어넣으면서 알아서 대학들이 답안지를 가져오도록 하는 측면은 줄 세우기의 전형적 모습이나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혁신과 변화에 아예 큰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가 공고화되어 있는데 1등부터 30등까지는 수도권에 다 있는데
그러면 30부터 저 100등까지는 다 지방에 있고요.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섞어서 저는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지방대 중심의 글로컬 이 지원 사업들은 큰 성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희 총장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면서 이 정책이 옳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판단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수도권의 대학들은 경쟁력이 있으니 이런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전혀 뭐 이렇게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거의 뭐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산소호흡기를 5년간 꽂아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5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이 없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 5년 동안 산소호흡기를 그나마 달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중물 삼아서 향후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물론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뭐 의사, 뭐 의과대학이 카르텔은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그게 못지않게 큰 것은 대학 내의 구성원들은 철밥통 중에 철밥통이거든요. 대학 교수님 외에도 그 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그 직업으로서 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이러한 카르텔을 깨기 위한 내용들이 아마 이번 혁신 과정에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순천대만 해도 이 과 절반을 통폐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이 학과가 의미가 없는 거, 학과, 학부, 단대 혹은 대학과 대학끼리 이러한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지 이런 문제. 그리고 어떻든 이게 대학 연구 기능만 강조했는데요. 지역에 보면 광역이나 중앙 정부의 연구 기관들도 많아요. 전라남도에도 연구 기관이 진짜 많잖아요. 이건 사실상 대학하고 통폐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학하고. 그래서 대학은 현실을 모르고 산업 현장에 살아있는 과학과 기술의 흐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공립의 연구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국공립이나 사립대학하고 철저하게 통폐합해서 한 문제 성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 글로컬 대학의 후순위 사업으로 계속 들어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학의 연구기능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기관하고 결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서 혁신적인 방안을 낸 곳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게 선정되었고. 글로컬 대학 이 선정 문제를 조금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아니 그 중에서도 하나가 마시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대학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순천대 같은 경우는 농업의 승부를 지었거든요. 농업의 방점을 지어서 저는 우리나라 100개 대학 중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낸 대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맞춤형,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좀 잘 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15개 중에 어쨌든 10개를 추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8개 대학에 참여하는 4개 국공립대 통합 논의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15개 대학 중에 15개 선정된 것 중에 고르기로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선정되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적인 고민 가운데서 대학 통합 이야기를 뭐 순천대학교 총장도 뭐 고대학교 통합이라 할지 전남 도립대학 통합까지 이야기한 것도 저는 그런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공간에 대한 범위가 너무 거리상의 뭐 범위도 너무 많고 중복되는 뭐 학과 통폐합이라 이런 거 따져놓고 보면은 더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8개 대학이 참여해가지고 4개 국공립 연합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을 수용하기 위한 국공립대학 총장들의 나름대로 뭐랄까 고심에서 나온 그 이슈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대학 보면 특히 프랑스가 주도적인데요. 프랑스는 가감하게 대학 통합 정책들을 가감히 이뤄내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사회에서 모든 대학 평가가 영미권 중심의 대학 평가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또 다르잖아요. 영미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프랑스는 과감히 대학 통합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독일하고 프랑스가 네.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 아까 4개 대학 국공립 연합체 이야기 나왔는데 이 전 단계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현재 좀 대학 간의 학점 교류는 몇 군데가 이루어져요. 그죠? 거점 대학, 지방 거점 대학 중심으로 거점 대학끼리 학점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세 발의 피존 첫 시도인데요. 학점 교류를 넘어서서 학과의 그 연구 교류 자체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물적 인프라 있죠. 생활관, 도서관
그러면서 이런 모든 학점뿐만 아니라 입학이라든가 보통 우리가 공동 입학제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선행적으로 과감히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적 내용으로 대학 통합이 논의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은 없이 그냥 대학 통합만 물리적 마지막에 그냥 법인 통합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동의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왜 저런 대학하고 같이 통합해야 되지? 그럼 평소에 그럼 학생들 30% 50%가 학점도 교류하고 평소에 나는 5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은 저 대학 가서 내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저 대학 도서관에 공부하고 저 대학 교수님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대학 교수님이 저쪽 대학 가서 에서 뭐 법학 수업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대학 간에 있어서 학문적 교류나 연결 통로가 잘 돼야지 여기서 대학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은 전혀 없이 일단 1차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적 그렇죠. 교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좀 논의를 해보자. 이제 대체적으로 정부는 이게 이런 교류나 절차 과정도 없이 그냥 대학 간의 통합으로 막 몰려 나가는 것에 대한 좀 우려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대학 통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는 필요하다. 그동안의 대학들이 그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담장을 넘어서서 좀 이루어지고 지역에 대한 공통적 연구 제안들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요소는 사실 국공립 통합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야기됐을 때도 제일 먼저 대학에서 반발하고 났었잖아요. 이 결국은 이 정부가 지금 이야기 글로컬 대학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먼저 이제 국공립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판을 참 깔아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일단 있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그런 어떤 이 정책이 강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대학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대학 통합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은 어차피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겨놓고 예,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그 신임 순천대 이병훈 총장께서 2008년 당시에 좌절이 됐었던 순천대 공대를 광양으로 이전하는 문제, 요걸 다시 또 꺼냈는데 당시 이야기를 김석 총장께서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그때가 아마 대학 총장이 장만채 총장이었고 그다음에 근데 반발이 좀 상당했다고 들었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순천대학교를 공대를 광양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지역 정서는 아마 지금도 그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순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공대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학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시민 반발이 있어죠. 그러나 순천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대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그 순천대학의 재정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연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포스코라고 하는 대기업이 광양에 있기 때문에 공대를 광양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다양한 시너지 효과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토론과 논의를 벌어진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뭐 국회의원과 뭐 시장의 입장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 공대 이전이 얼마나 순천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관점보다는 지역사회 이익이냐 아니면 내 정치적으로 이게 득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수적인 것들이 비본질적인 논의가 좀 먼저 앞서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나름대로 갈등이 좀 많이 있었었죠. 왜 공대냐라고 하는 것은 광양에 있는 산단 인프라를 좀 확충해서 이쪽으로 많이 좀 진출시켜 보겠다라는 그건 취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왜 사실은 공대였는지가 궁금한데. 그 포스코가 있으면서 포스텍이라고 하는 포항공대를 그 거기다 유치하면서 그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렇죠. 떠나지 않고 또 포스텍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아이들을 대학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에 광양제철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런 형태의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남 동부 권역의 모두의 요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양이나 포스코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차라리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천대 공대 와라. 순천대학교 공대가 온다고 하면 순천에 있는 것보다 광양에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 순천대학교 공대도 순천에 있는 것보다는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있다 보면 뭐 취업 문제랄지 연구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순천에서 놓고 보면 공대 학생들 인구가 거의 1,000명이 넘거든요. 그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쉽지 있을 않죠. 테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잘 조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정치적 갈등이 먼저 앞세워져 있고 사실은 양쪽 주장 다 틀리지는 않은 거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 순천대학교 총장이 이 시점에서 순천대학교 공대 문제를
그 거론한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를 던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게요. 과거처럼 이 정치인들이 먼저 앞장서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 그렇죠. 실제 순천대학교도 살고 광양도 살고 순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이제 포스코만 바라보고 재정 지원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 알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으로 좀 해서 논의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순천대학교가 어떻든 그 순천시 석현동 80번지가 될 거예요. 거기에 있는 8만 평이라는 공간적 부지는 적어요. 그리고 또 순천대학교가 순천시의 대학이 아니라요. 어떻든 전남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 대학교 역할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병호 총장님 그걸 느껴요. 순천대학교가 어느덧 뭐 지방의 작은 사라져가는 국립대보다는 새로운 좀 변화와 혁신, 그래서 의과대학 문제도 사활이 걸린 건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석현동 80번지라는 8만 평의 부지보다는 지역사회 동부 지역에 있는 좀 다양한 시민들과 또 기업과 함께 좀 살아나가는 새로운 좀 거점 대학으로서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천대학교가 이렇게 공대 문제라든가 새로운 이캠퍼스에 대한 문제들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고민했다는 건 좋다고 봐요. 공론화되는 과정 속에서 뭐 좋은 의미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아마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의 통합 과정을 보고 많이 느꼈던 측면도 있다고 봐요. 결국은 큰 대학과 작은 대학이 통합되니까 서로 나눌 줄 알아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큰 대학이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작은 대학은 오히려 더 왜소하게 된 측면을 보고 순천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자기 전략적 방향인데 앞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풍부하게 좀 논의하고요. 지역 단위에서 어떻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대학교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공론하는 과정이라면 저는 충분히 옛날하고는 15년 전하고는 좀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천대학교가 살아남는 문제는 대학이 살아남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와도 연관되는 거고 인재가 교류되는 거고 문화적인 굉장히 성장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짧게 이야기하면 의과대학 설립 문제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공대 이전에 대한 문제가 이 전남 동부권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과대학 설립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합의가 되어버린 거고 의대는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공대 역시도 그 좀 더 이 공대가 이전으로 하면서 순천대학교도 성장하고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천대학교 공대로 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고 하면 아마 전남 동부권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예전처럼의 갈등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병훈 총장께서 이 시점에 순천대학교를 공대를 어쨌든 산업지역에 있는 광양으로 이전하고 뭐 포스코로부터 지원을 획득해서 이런 방식을 좀 제안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이슈 던지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대학들이 우리나라의 저 기업 연구 시설하고 같이 조인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의 연구소는 절대 대전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전 위로만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어떻든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이 기업 연구기관은 다 대전 위상인데 대전부터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래도 작은 지역에 공장이라도 있고 작은 연구 인력이라도 있으면 대학이 적극적으로 공간과 인력을 배치해서 기업의 그 노하우들을 대학의 연구 기능하고 어떻게 조인할 것인가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건데 앞으로 순천대가 광양 공업단지뿐만 아니라 여수 국가산단 이 두 개의 국가산단 중심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구 기능만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저는 뭐 순천대학이면 당연히 광양이든 뭐 여수든 어디든 옮겨서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뭐 의대 유치와 맞물려서 순천대학교가 전남 동부권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는 좀 이해가 되게 되네요. 좋은 계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여수 산단, 그다음에 광양의 배우 물류단지를 비롯한 그다음에 포스코 산단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성이 지금 순천대학교 공대가 그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구역이 다르잖아요. 그럼 순천에 있기 때문에 순천에서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 논의는 되게 의미 있다 생각하지만 자치단체와 기업들과 굉장히 연계된 가운데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러게요.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이 통합 이야기인데 광양보건대 한려대와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요. 전남 도립대와의 통합도 논의가 좀 된 모양인데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 사립대와의 통합
김석 총장께서 앞서 좀 이거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어요. 김대희 총장께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번 클로콜 대학에서 국립과 사립이 통합된 사례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립 대학의 법인이 해산돼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립은 절대 해산 안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하게 될 겁니다. 통합하게 된다면. 그러면 네. 그 말은 뭐냐면 사립 대학이 공공성을 가지는 공익적 대학으로 와야 되는데 기존의 그 사학재단이 절대 그건 허용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된다면 뭐 얼마든지 지역 단위로 왜냐하면 우리 200km 떨어진 대학하고 통합할 수 없잖아요. 어떻든 생활 거점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200km. 네, 실제로 뭐 300km도 있다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권역별로 할 수밖에 생활 그렇죠. 도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평가 지표에 어느 한 군데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보겠다라고 하는 진짜 그야말로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되는 대학 입장에서는 못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저 대학 그 선정 때부터 라이저 지원 사업 선정 때부터 이번 과정 글로컬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전남 도립대, 순천대와 목포대가 전남 도립대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랑 통합하자 했는데 결국은 도립대가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단순하게 물리적 통합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 이전에 좀 선언적인 학문적 교류, 인적 교류, 물적 자원 교류 이런 것들이 좀 폭넓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야 되는데 국립과 공립 통합은 쉬워질 거라 봐요. 이번 안동대가 그랬죠.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되고 이렇게 국립대 공립이 될 건데 국립대 사립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쉽지 어려움이 않을 있을 것이다. 거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